네, 최근 저희가 태조 이방원 이것에 대한 모멘텀은 다 사라진 건가요? 왜 관련 주도주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특징주로 거론되지 않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안에서 약간 종목별로 다르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은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니야, 원전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아직 이슈 남아있어. 라는 거를 알리듯이 또 하나 뉴스와 함께 원전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걸 또 반짝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무언가 기대라는 후속주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태조 이방원의 한 축인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그 경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있죠. 네, 폴란드예요. 뭐 방산이니 네. 원전이니 폴란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 원전 신축 소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임박하다라고 하니까 네. 한 2주 내? 뭐 이번 달 내로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현지 매체에서 좀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수원 쪽이 이준의 폴란드 원전에 이제 신축 사업에 서명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LOI라고 그래서 수주 의향서를 관련된 의향서에다가 서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일단 4월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 이미 사업 제안서를 기재출했고요. 그 이후로 방산 쪽에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폴란드 우리 형제 같은 국가 막 그렇게 그렇죠.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방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의 EDF 이런 쪽들과 경합을 펼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이 현지 매체의 보도긴 하지만 이게 100% 확정은 아직은 아니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폴란드 전력공사 그리고 JPAK라는 기업이 있어요. 폴란드 현지에 이제 민간 에너지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한수원이 들어가면서 컨소시엄을 형성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100%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전이 어떤 빈쌀만 왕세자의 방한 무산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정말 어려운 증시에서 끝을 모르고 떨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나올 내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규 원전이라는 건 건설, 결정을 하는 것부터 해서 착공해서 결국은 이걸 향후의 고객들까지 뿌려주는데 10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수주가 매출로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은 못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건설의 LOI를 한수원과 사실은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 2주 내에 낼 것이다라고 그 언론사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지 진짜 우리가 될 것인지 언제 나올 건지는 모르는 상황인 몰라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 수주를 믿고 투자해보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확률에 거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럴듯한 전략인가요? 글쎄요, 이게 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미 우리가 에너지 사태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태를 겪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원전이라는 축은 이제 선택은 아니에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 정부 폐기했었던 원전 정책을 다시 살렸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노후된 한 60년 정도 쓰면 수명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10년 연장 계속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를 통해서 사용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하나의 축이 경제성입니다. 바로요. 지금 보게 되면은 발전 단가가 최근에 LNG가 거의 200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같은 킬로와트 시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연탄이 151원, 그리고 유류가 450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원자력 얼마냐? 53원 수준이에요. 굉장히 싸죠. 경제성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런 러우 사태가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냐. 향후에 에너지 대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다변화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리드 페리티라고 해서 발전 단가를 맞추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대체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차츰차츰 기존의 어떤 에너지원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부분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중을 높여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약간 경쟁 구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평가사들의 평가를 보면은 우리의 그 한서원이 네. 더 점수가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결정은 폴란드가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뒤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따져보자면 네.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방산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데 가성비가 가격은 좋다. 오히려 또 싸고 예. 가성비가 있는 부분들에다가 거기다 또 하나가 이제 단납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맞춰줄 수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경쟁력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나가는 표가 하나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전 정부에서 탈원전 폐기 이런 쪽으로 가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이 얼마나 하락했냐라고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35% 이상 하락했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윤 정부에서 다시 원전을 국가 차원으로 밀고 수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신뢰도 회복을 하고 정말로 이게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최소가 2년이에요. 그리고 3년 이상을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잡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정말로 이 중요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을 폐기를 시키려고 했던 점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글쎄요. 이런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원전을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연구용 원자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미국 쪽에 이제 박사와 만나면서 대통령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경쟁력 있게 추진을 해온 결과 우리가 이런 단납기와 더불어서 정말 가성비 있는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 면에서는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가 한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생태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 2년 이상이 전망이 되고 복구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 원전주를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짧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주게 되면 사실 우리가 너무 탈원전을 해서 아직 신재생이 그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시기상조였다라고 하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온 건데 그 시간 동안 원전이 건설되는 시간 동안 신재생 쪽에서 수율이 난다거나 네. 혹은 뭐 충분히 가격이 다운된다거나 그럼 다시 또 탈원전으로 다시 신재생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의 네. 이제 노후가 돼 있고 그런 원전들을 원래는 다 폐기를 하려고 각국에서 정책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신재생 기술은 계속 발전이 되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단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쪽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전히 생산하는 데 있어서 높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조량이라던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 지역인가 이런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과는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거는 국가의 근간이에요. 기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러우 사태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원전이 한 10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과연 이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만 각국이 매달릴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은 걸릴지라도 같이 에너지 다변화를 하면서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킬로와트 시당 단가, 발전 단가가 떨어지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어느 정도의 간극은 벌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페리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원전주를 오랜만에 다 한 종목씩 다룰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달 만에 주가가 40%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 NH투자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이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느냐가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내용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선행해서 움직인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증권사에서 한 얘기를 좀 보면은 대형 원전 쪽에서는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 주기기의 제작 경험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강점이 이제 주기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주기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군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함께 수주할 수 있는 곳이 BHI예요. 그래서 BHI를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시간적으로는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락은 펼칠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SMR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소형 모듈 원자로 쪽인데 이것도 뉴스케일이라고 이제 미국 기업인데 이쪽이 인허가나 상업 운전 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쪽과도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SMR 분야에서도 대형 원전의 주 기기와 더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원전이지만 이 업체는 풍력 쪽 관련된 것도 하고 있어요. 그쪽의 맞아요. 주기기도 같이 하는 상태다 보니까 예전에 단순히 굴뚝산업이라고 불리우던 원전만 여기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의 신재생 에너지, 지금은 태양광이죠. 하지만 내년도 되면은 풍력의 설치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주기기 쪽에서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바로바로 재무제표에 숫자 찍히느냐 이런 고민들이 되면서 올랐던 거를 다 반납하고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일단은 재무구조 불안한 것도 해소를 했고요. 성공적으로 자본 조달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체질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이에요. 네.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 월봉상에서 최하단에 있는 60월선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여기 부딪히는 건 당연하죠. 월봉 매물대이기 때문에 24,000원 가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파셨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월봉 하단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진 가격대는 맞아요. 들어갈 볼만한 가격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동안에는 글쎄요 이게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외인 매수, 기관 매도였어요. 근데 이게 오늘부로 약간은 뒤집힌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장 상황 악화되면서 재차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12,000원 초반 60월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상으로 걸리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내용들 죽이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좋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접근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릴게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도 궁금해요 했는데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 좋은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네.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딱 종목을 혹 집어서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원전주의 똑같은 이슈에 네. 누구는 상한가를 가고 누구는 5, 6%만 오르고 그렇죠. 누구는 1%만 오르고 이 반응에 대해서는 상한가가 나이가 뭐 대장이라서 아니면 영향력이 가장 커서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어폐가 있는지 그냥 맞아요. 이 네. 회사가 조금 더 움직이기 용이한 수준으로 움직인 걸까요? 두 어떻게 번째가 보세요? 맞습니다. 후자. 네, 사실상 이제 이런 상승률이 크다라고 네. 하는 건 한신기계 같은 경우죠. 네. 지금 25%대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원전 신규 수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기 할 수 있는데 딱 두 개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냥 그 부기기라던가 이런 쪽들로 밑으로 이제 수주가 점점 내려가는데 그 규모는 작다는 거죠. 주기기가 줍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할 수 있는 쪽들이 지금의 주가 상승 탄력은 당장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상승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련해서 원전주가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기서 네. 폴란드에 계약을 따내면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좋아, 가성비가 좋아, 그럼요. 나도 검토해볼래 할 수 있으니까 네. 원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현 구간 이 에너지 대란 속에서 원전주라던가 신재생, 태양광, 그 태조 이방원의 그 두 네. 축을 에너지로 나눠볼게요. 네.
어떻게 상승 여력을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열렬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쪽이 지금으로서는 좀 정답일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풍력 분명히 또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원전분들은 이게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폴란드 쪽도 얘기했고 이런 예비 입찰 의향서 제출해 놓은 곳에서 또 소식들은 계속 들려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시기는 이게 매출이 일어나고 안전한지 여부 가동까지 한 다음에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재무제표에 찍히거든요. 그러면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착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전도 맞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과 풍력 쪽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풍력 태양광주들이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있고 네. 아니 그거와 그렇게 큰 연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영향이 아주 없다라고는 보기는 힘들 것 아니 같지만 바이든이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하게 네. 된다면 그렇다고 해도 이 방향 자체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쪽이든 간에 공화당이건 뭐 민주당이건 간에 이미 에너지 대란을 공통적으로 겪어봤습니다. 러시아 이런 쪽으로부터 잽을 맞아봤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어퍼컷이나 이런 훅을 날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게 예전보다 강도가 훨씬 세졌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대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당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기반 산업입니다. 근간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들도 어느 당이건 간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단기적인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방향성 자체에서 변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원전 관련주. 앞서 이제 원전은 좀 중기 이상으로 길게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럴 만한 종목으로 오늘 당장 들어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글쎄요. 아까 뭐 주기기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벌써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남은 거 하나잖아요. BHI입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주계국사가 이제 한전, 전력회사 이런 발전 사업사에다가 대형 건설사, 철강회사까지 전부 다 어느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다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만큼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걸쳐져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네옴시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구축을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도입이 될 거예요. 최첨단 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LNG의 복합 발전이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 대형 원전의 기자재, BOP라고 하는데 이제 밸런스 오브 플랜트예요. 탈기기, 급수 가열기, 냉각수 쿨러 이런 쪽에 주기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BHI가 또 중견 이하의 그룹에서는 유일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일단 대형 원전 한 기당 BHI의 수주 가능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막 6기, 8기, 3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의 수주가 잔고가 쌓이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실적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시기들이 시간적으로는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다 또 본업, LNG 시대 제가 그때 HRSG, 흐르스그라고 이제 키워드 드렸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폐열 회수 보일러인데 이쪽의 강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그동안 원전이 시간이 걸릴 때까지 이쪽이 같이 확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가능성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BH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기기, 원전 주기기, 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였고요.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